안녕하세요. 분양전문 박석순 팀장입니다. 요즘 혼돈의 시대고 부동산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착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정치인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은 실수와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서 그걸 이제 바로잡고 싶어서요.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을 하거나 증권회사 다니신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고, 또 경제학 책을 쓰신 분들은 방송을 꺼려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 경제학을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어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기타 등등 뭐 분양 상담사랄지 뭐 이런 경제학이랄지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또 유명 정치인들이요, 요즘 집 사지 말라고 하도 민주당 쪽 좌파라고 하면 좀 너무 이분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또 비판하신 분들이 있어서 민주당 쪽 사람들이 유달리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재산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어, 민주당 부동산 정책만 믿고 아파트를 사지 않은 사람들, 부동산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벼락 거지가 됐고요. 뭐 그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부동산 매입을 하거나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많은 큰 돈을 버셨던 게 문재인 정권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파 정권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오면서 이제 대외적인 물가 상승이 되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모든 나라의 가장 큰 중요한 중간 목표가 물가를 잡는 겁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간다는 이슈,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는 계속 기준금리를 3.5%로 유지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부동산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무슨 사이비 종교인도 아닌데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신 민주당 관련자들이 관련 대신 유시 뭐 있잖아요. 유시 뭐 그런 분들. 저는 저는 또 괜히 누구 욕했다가 또 소송 들어올까 봐 저는 이제 조용히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라 굳이 누구를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정치인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지금 부동산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전체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평균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특수한 지역,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지방의 핵심 지역, 산업체가 계속 기업 도시가 들어오는 곳은 앞으로도 몇십 년간 부동산 투자가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유효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가 언제 줄지 모릅니다. 수도권은 계속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동산 수요 요인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인구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입, 무슨 합가, 이혼, 무슨 분리, 자녀들 뭐 이렇게 세대 분리 이런 것도 다 수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인구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돈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출 주도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무역 수지도 당연히 작년까지는 계속 흑자였었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13개월, 14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경상수지는 지금 1, 2, 3, 4월 달까지만 적자입니다. 이제 5월 달부터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건데요. 무역 수지도 중요하지만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한 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인구수는 이제 약간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돈이 계속 수십조 원의 돈이 쌓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이 돈이 쌓여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또는 법인들이 갖고 있는 쌓여 있는 돈이 900 몇십 조가 됩니다. 얼마 전에 남사 이동면 쪽에 삼성이 300조 투자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는 10년, 20년에 걸쳐서요. 근데 그 300조, 300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이 900조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돈이 지금 계속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이 떨어질 거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참 답답합니다. 물론 지방에 지금도 이미 자가 보유율이 100%가 넘는 곳이 많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도 폐가도 많고 집이 계속 없어지거나, 이제 소멸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지방의 핵심 지역은, 앞으로도 유효하니까요. 인구수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수십 년간 무슨 장기 침체에 빠졌다느니,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안 올랐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말이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일부밖에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오사카나 무슨 도쿄나 이런 데는 부동산이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건데, 물론 이제 지금처럼 비수기나 또는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긴축 정책을 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그래프를 쭉 보시면요, 수십 년간에 걸쳐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나라 부동산 이거 쭉 이렇게 그래프가 쭉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긴 가격이고요. 여긴 T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우상향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IMF랄지 무슨 외환위기랄지 이런 게 한 두어 번 있었어요. 두어 번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학에 대해서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 부동산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일반론적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근무를 하잖아요. 제 양력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는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고요. 전 현대창 부동산 사장이고 공인중개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자문위원 이런 기타 등등 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말을 잘못하면요,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알고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제가 이제 모델하우스에 근무를 하면 집 사러 오는 사람 대부분이요, 집이 세 채, 네 채인 사람도 있고요. 집이 한두 채 해가지고 꼭 팔아본 사람들이 또 옵니다.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럼 누가 집을 안 사냐면 집을 이제 생애 최초로 사는 사람들이 집 사라고 할 때 가장 안 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집을 안 사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계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잘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그 계약을 시키려면 예전 2014년, 15년도 때 생애 최초 대출이 제일 많았을 때 그 IMF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취직을 했던 세대들이 있어요. 60년대 말 세대 말년부터 70년대 초 71, 72, 73년생들, 75, 76, 77년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세대들이고요. 이 세대들이 돈을 모아서 집 사러 왔을 때가 제가 모델하우스 있을 때 제가 19년째인데 경력이요. 2014년, 15년 정도에 이제 집 사러 왔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집을 생각해보세요. 큰 돈이 들어가니까 집을 처음으로 큰 돈 몇 억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또 융자까지 안고 사야 되니까 굉장히 결정하기에 굉장히 결정장애라고 하잖아요. 결정을 굉장히 어려워 했었던 적이 있어요. 막 울고. 어떤 사람 울어요. 계약하면서 울고. 어떤 사람 화를 내고. 뭐 담배 피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 그 좀 모자란 정치인들이 괜히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에게 집 사지 말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수도권에 집을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믿고 정말로 믿고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정부 정책을 그대로 믿고 민주당이 말하는 걸 믿고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민들이나 중산층들 정말 땀을 흘려서 피땀을 흘려서 벌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앞으로도요. 수도권, 서울, 경기도, 지방 핵심 지역, 그 다음에 산업체, 기업체가 2차 산업이 계속 들어가는 곳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땅값, 집값 뭐 다 오릅니다. 매년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요. 물가 상승의 해지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짜장면값 한번 오르면 잘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제 말을 거꾸로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폐 가치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들 예전에 짜장면 값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7,000원, 6,000원, 7,000원 막 이러잖아요. 짜장면이.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이번에 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왜냐면 그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는 게 제가 이제 차트를 지금 제 가방에 있는데 자료에 있는데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건설 공사비 지수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인력비, 그 다음에 장비, 막 포크레인 이런 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멘트 이런 재료비 이 세 개를 합쳐서 건설 공사비 지수라고 해서 매달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면 제일 중요한 수단이 지금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물가 해치 수단으로. 내 재산을 지키려면 물건을 사야 돼요. 물건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민의 대부분이 50% 정도가 주식을 자기 재산의 50%를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72, 74%가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재산의 74%가 부동산이에요. 72%에서 74%가. 그 다음에 나머지 20%가 이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금융자산 중에 이제 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식, 채권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원희룡 장관이 부동산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 만약에 이게 경착륙하잖아요. 뭐 그 야당 정치인들이 말한 것처럼 폭락을 하잖아요. 폭락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하면은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요. 경기 침체로 바로 가요. 물론 뭐 다른 나라에 비해는 좀 우리가 소비가 국민 소득에 기하는 바가 굉장히 소비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로 갑니다. 결국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자꾸 재산이 쭈그러들고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안 그래도 수출이 어려운데 이러면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과감하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그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집이 없으시거나 뭐 실수요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셔야 할 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년간 지금 경상수지하고 무역수지 올해 빼고요.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 돈이 쌓여가지고, 분배론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공평하게 쓰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돈을 가장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는 게 가장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74%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 재산이 74%가 부동산이니까. 그게 가장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막 돈으로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부동산 가격을 조금씩이라도 올려주는 게 물가 상승분에 준해서 뭐 폭등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또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부동산만 하고 그래서 물가 상승분에 준해서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오르는 게 가장 그 이상적인 부동산 정책이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답하지만 여러분들 17분 지금 20분이 다 돼가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그래프는 우상향해서 가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부동산은 유효한데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떨어져도 수도권과 경기도 지방의 핵심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사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집 없는 서민들,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 자녀분들에게 사줘야 할 분들은 좀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평택에 있는데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도 좋아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당장 여기가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이 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일시적으로 잠시 미분양이 낮고 또 마이너스 비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남사면에 제가 한숲시티라는 곳 했었어요. 저도 뭐 거기가 뭐 완전히 좋아서 간 건 아니고 진짜 돈이 많아서 좋으면 강남이 좋잖아요. 강남 가서 사시면 돼요. 돈이 많으면. 자기 돈이 진짜 많으면 뭐 광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좋은 줄 누가 몰라요. 바보같이 집 어디다 살까? 그러면은 상대방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광교가 좋아. 멍주.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물어보세요, 친구분들에게. 당연히 광교 좋은지 모르고 과천 좋은지 모르고 강남 좋은지 모르나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저평가되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가 소중한 돈, 나의 그 피땀 흘린 어른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그래서 지금 제가 한숲시티 그거 팔았거든요, 그때. 그 한숲시티, 용인 한숲시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거기 완전히 외진데였거든요. 그 당시 때. 헐떡이고. 거기 찾아가다가 헐떡이고 계약하는 사람들 많아서. 거기 한숲시티를 가다 보면 그 깔딱고개라고 있어요. 그 고객들이 거기 구경 가다가 계약 안 한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맛이 가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깔딱고개라고 거기 분양사분들이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수도권에는 어딘가에선가 터져요. 돈이 흐르기 때문에. 돈이 수요입니다. 돈이 수요니까요. 돈이 어디로 돌지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다시 1688-8948 저에게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져서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제가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걸 뭐 여러분들에게 다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요. 오시면은 제가 2시간, 3시간, 4시간도 해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주시고 1688-8948 문의 전화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